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더라도 모든 정당과 대선 후보가 승복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어제 각 당의 원내대표들은 이에 구두 합의했습니다. 탄핵 결의가 헌재로 가는 것조차 결사 반대했던 정치 세력이 갑자기 그 결과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남들까지 압박하고 나서는 게 저는 이상합니다. 하지만 그런 요구를 곧이곧대로 선의로 해석을 한다 치면 그럼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불필요한 증인들을 계속 부르고 국정농단과 대부분 상관도 없는 녹취 파일 무려 2,000개를 지금에 와서 증거 신청하는 명백한 판결 지연 작전도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겁니다. 남들에게는 헌재 판결에 영향 주지 말라고 어떤 결과도 받아들이라고 해놓고 박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든 일정을 지연시켜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명백한 꼼수는 그냥 둔다는 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이 꼼수도 막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헌법 수호를 얘기하려면 계엄을 주장하는 맞불 집회도 규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의문하겠습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제가 어제 주시 뉴스로 얘기했는데, 이거. 원효철, 의원이 이제 절대 승복해야 한다고. 예, 네. 그렇죠. 관련 뉴스가, 어제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드리면 새누리당이 네네. 당명을 5년인가요? 5년 만에 바꾼 겁니다. 자유한국당. 네. 앞으로 이제 한국당으로 불러달라고 하죠.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자유당으로 부를 것 같아요. 자한당 뭐 이렇게 줄여 부르기도 하고요. 자한당은 입에 잘 안 붙고 예. 자유당 아니면 한국당 둘 중에 하나로 부르지 않겠나. 어쨌든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꿨습니다. 네. 원내대표 정우택 원내대표가 네, 정우택 원내대표가요. 여야 지도부는 탄핵 심판 결과에 절대적으로 승복한다라는 선언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대선 후보를 반헌법 인사로 이것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대선 후보는 반헌법 인사로 규정해서 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말 것을 합의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참 이상한, 제가 어제 이상한 이유를 얘기했지만 이상한 주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이 승복하자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더 나아가서 대선 후보도 반헌법 인사를 규정하자는 거 굉장히 오버스럽거든요. 뜬금 한 달 전에. 근데 결국은 이제 원내대표가 그 앞에서는 뭐 그러자라고 구두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다고. 물론 이게 이제 무슨 성명서를 쓰거나 각 당에 돌아가서 각 당의 입장으로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그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하자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네네. 어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밥 먹다가 그렇게 합시다. 뭐 이 정도 나왔다는 건데 물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입장이 정해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뉴스가 참 마음에 걸려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짚자면 갑자기 주시를 만든 다음에 주시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주시를 만든 다음에 제가 이제 새누리당을 오랫동안 관찰한 오랜 관찰자로서 전문 관찰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네. 이거 왜 새 관찰하는 분들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새만 쳐다보는 분들 그런 것처럼 오랜 가만히 앉아서 관찰하는 관찰자로서 다른 당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유능한 점 한 가지가 있어요. 새누리당 경우에는 첫 번째는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 그러려고 하는데 새누리당은 그 손해나는 일이라는 게 물론 결과적으로 손해나는 경우가 있어도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사불란하다. 그리고 그 일을 대의 명분으로 포장하는데도 아주 매끈해요. 뛰어난. 매끈하다. 이게 옳다 그르다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생존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생존 능력이 뛰어나다. 정치적으로 그 점에 있어서는 옳다 그르다를 떠나 유능하다. 압도적이다. 예외적인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탄핵 결과를 모두 승복해라. 그리고 안 그러는 대선 후보는 퇴출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탄핵 인용 분위기가 탄핵이 된다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인들은 여론은 그런데 그렇다면 이건 야당이 새누리당에 요구할 상황이잖아요. 새누리당이 이제 탄핵 인용이 되면 인정할 수 없다고 막 길거리에 뛰쳐나올까봐. 근데 거꾸로 지금 새누리당이 요구를 해요. 네네. 그러면 새누리당이 뭘 걱정해서 이걸 요구하냐. 이걸 따져보자고요. 상황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탄핵이 기각될 경우. 첫 번째, 탄핵이 인용될 경우, 그럴 경우 반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새누리당이죠. 네, 현 자유한국당이요. 네, 자유한국당이죠. 예. 일단 입에 붙었으니까 새누리당을 일단 할게요. 반발할 사람이 새누리당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도 걱정하니까 새누리당 대선 후보들이 인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 탄핵을 받아들일 수 없다, 길거리에 나서 막 투쟁을 한다 이거예요. 아, 낯서네요. 네. 투쟁, 예, 예. 근데 새누리가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당 후보들이 길에 못 나서도록 미리 서열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미리 할 거라고 봐요? 새누리당이? 아니, 새누리당에 걱정하는 게 뭔지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용이 될 경우에는, 아이고, 자기 당에 소속된 후보들이 막 길에 나가가지고, 와, 탄핵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다른 당한테 가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자, 그럼 두 번째,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생각해 봅시다. 새누리당은 좋죠. 하지만 이제 야당들이 반발할 거잖아요. 80%의 국민들도 막 황당해하고 길로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막 야권의 대선 후보들도 막 나와요, 길에. 그건 걱정이 되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원하는 결과지만 후폭풍이 걱정돼요. 그래서 미리 아무 소리 못하게 야당과 야권 후보들한테 길로 나가면 안 돼. 약속했어. 받아두는 거다. 이거 말이 돼.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그럼 새누리가 왜 이걸 걱정하죠, 지금? 탄핵이 기각될 거를 미리? 인용될 걸 걱정을 미리. 기각될 걸 걱정한다. 탄핵이 예, 기각된 예. 걸 그렇죠. 걱정. 예, 탄핵이 예. 인용될 거는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죠, 새누리당 예, 예,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네. 탄핵이 인용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원하는 것만 보지 말고 이 행위의 원인이 뭐냐, 그들의 욕망이 뭐고 공포는 뭐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새누리당이 걱정하는 건 탄핵이 기각됐을 때 야권이 뛰쳐나오는 게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지금 걱정하냐고요. 제 의문은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모르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새누리당만 아는 정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게 제 방식의 합리적 추론이에요. 네. 어쨌든 제가 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네네. 매우 이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서 짚어드리고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우리 인간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마음이 편하잖아. 기분 좋고. 내가 뜻하는 대로 다 되겠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요. 보고 싶지 않은 것까지 볼 수 있어야지 내가 실제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설마 아닐 거야. 왜냐면 그럼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예, 짜증나고. 하지만 이게 그렇게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지금 만약에 그런 기각 시도 미리 알았다는 건 뭐가 있겠죠. 예. 예, 지난주 탄핵 관련된 토론회에서 네.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이 네네. 그런 이야기 했다고 소개드렸죠. 네,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하간 그런 시도가 얼마나 이 엄청나게 반역사적인 시도인지 알려야겠다고 다짐하고 촛불에라도 한 번 더 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보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뉴스입니다. 저는.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본 것 중에 제일 이상한 뉴스예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삼성 관련된 뉴스입니다. 특검이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살시도와 비타나 등 명말을 사준 사실이 국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새로운 말로 갈아타는 이른바 말세탁을 한 걸로 보고 있다라는 JTBC 보도인데요. 특검은 삼성이 말세탁. 이 말을 처분했다고 밝혔지만 매각 대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주신수네요. 갑자기 뭐 진도도 안 나왔는데 주신수가 이렇게 막 쏟아지고. 이게 왜 주신수냐면은, 물론 이제, 비밀 계약서를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또 후속 보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SBS는 관련돼서요. 위장 거래로 명마두피를 사줬다라는 비밀 계약서를 확보했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네. JTBC는 새로운 명말을 삼성이 사줘서 말세탁을 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름이 뭐였죠? 비타나하고 비타나 V요. 예. 살시도인가요? 네. 예. 말 두 마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초기죠. 소위 게이트 초기. 네네. 게이트 초기에 이런 말들 이름 나오고 하니까 삼성이 이제 다른 말을 몰래 사줘서 말세탁을 했다라고 JTBC는 보도했고 SBS는 비밀 계약서, 그 말을 사준 비밀 계약서를 확보했다. 이게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신청에 이제 추가 보강되는 증거물이겠죠. 예. 조만간 영장 재청구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해석이 좀 다릅니다. 네. 뭐 비밀 계약서가 확보됐다는 건 굉장히 결정적인 뉴스이긴 한데, 이게 말세탁이라고 보기에는 삼성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래요. 왜 그러냐면, 이미 최순실 게이트의 초기였거든요. 네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말까지는 안 가고 재단 얘기하고 있었죠. 예, 지난해 10월요. 예. 하지만 이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데 또 다른 말계약을 한다. 더군다나 초기 계약은 최순실 씨 이름으로 말을 준 게 아니었어요. 네, 삼성 소유였죠. 그때는 초반에는 이 나중에 문제가 될지 모르니 말 소유는 삼성으로 해두고 사실상 무제한으로 써서 사실상의 소유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최순실 씨가 초반에 이 말이 삼성전자 소유라고 나온다고 해가지고 말 패스포트라는 게 있대요. 그죠? 네네. 네. 그때 화를 냈었다는 보도가 짧게 있었죠. 네, 올해 초에 동아일보가 그런 보도하면서요. 네. 최순실 씨가 이재용 부회장 이름을 이재룡이라고 주로 발음한답니다. 그래서 이재룡이 VIP 만날 때 말 사준다고 했는데 왜 빌려주냐 이렇게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네. 그 짧게 한 분 단신으로 재밌는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최순실 씨와 관련된 해프닝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다 최순실 씨의 욕심, 과도한 욕망, 이 관점에서 봐야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초기 게이트가 막 시작된 상황에서도 최순실은 말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 소유권을 넘겨받으려고 이런 복잡한 일을 벌였다. 복잡한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삼성이 소유한 말 두 마리, 실제로는 최순실 씨가 이용하던, 정유라가 이용하던 말 두 마리를 말장사에서 팔죠. 하나의 거래가 있고. 네네. 그리고 최순실이 다른 말 두 마리를 그 말장사, 똑같은 말장사로부터 사는 거래, 두 개의 거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데 이 별개의 두 개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다. 왜냐면 삼성이 말을 팔았으면 삼성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삼성이 돈을 안 받아요. 예, 돈 들어오는 흔적이 없다는 거죠. 예, 삼성이 돈을 안 받고 최순실 씨가 비싼 말을 아주 싸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주고 첫 두 말을 주고 그 차익만 지급한 거죠. 그래서 두 거래가 사실은 하나의 거래인데 그렇게 두 개의 거래가 일어나는 것처럼 만들어서 말을 넘겨주는 거죠. 네. 현물로 말을 주고 네네. 네, 그 차익을 이 기사만 봐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그 말이에요. 복잡하게 거래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죠. 예, 예. 그 말인데 이렇게 왜 했느냐. 최순실 씨 소유로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되고 나서. 최순실 씨는 그렇게 초반에 게이트가 터졌는데도 말을 정유라 이름으로 사고 싶었던 거예요. 욕심이 그 정도인 겁니다. 네. 네, 물론 삼성은 아직까지 블라디미르 구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아니, 있습니다. 거래가 두 개라고. 네, 네. 우리는 말을 팔았다고. 네. 근데 관련된 비밀 계약서가 나왔다는 거죠. 사실 이거 따지면 외통수거든요. 외통수인데 상대가 삼성이기 때문에 네.
영장이 기각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말했잖아요. 저랑 둘이 이런 일을 했다면 우리는 벌써 감옥 가가지고 네. 지인장이 감옥 가 있다고. 너무 많아. 너무 증거가. 복잡해서 버릴 수도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렵게 한 거예요. 예. 삼성 입장에서는 안 들키려고 머리를 많이 굴린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마지노선을 지켰는데, 예. 내놓으라고 말! 그러니까 결국은, 말 내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이딴 말 주고 자기들은 돈 안 돌려받고 말장사만 이익이잖아요. 근데 말장사가 그 돈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차익만큼 다른 말을, 더 비싼 말을 주면서 차익 일부를. 그럼 최순실은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말을 샀다. 이렇게 주장하는 정도. 그 돈도 자기 돈은 아니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재밌는 일이. 하지만 영장은 기각될 확률이 80% 이상이다. 네. 750원 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750원짜리 걸었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잠시 후에 이 관련해서 국내 최고 전문가와 함께 인터뷰가 예정돼 있거든요. 미리 말해버릴까? 잠시 후에 저희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모시고 요거 삼성 영장 어떻게 되는지 특검 연장 어떻게 되는지 스튜디오를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어렵게 오셨어요. 어찌나 안 나오시려고 그러는지. 납치왔어요 제가.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삼성 관련 뉴스인데요. 공정위가 2015년 10월 달에 삼성 합병 이후에 순환 출자가 강화되자 삼성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절반으로 줄여줬다라는 것은 이미 보도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최상목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금융비서관이 공정위에다가 연락을 했다라는 거고요. 또 김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안종범 경제수석이 역정내고 있으니까 빨리 처리하라 라면서 공정위를 압박했다라는 겁니다. 삼성 편의를 봐주는 게 공정위 차원이 아니라 공정위가 했지만 공정위 차원이 아니라 청와대 지시라는 얘기죠. 예. 이것도 영장에 청구될 정황으로 추가되겠네요. 예.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겁니다. 삼성 봐주기를. 왜 삼성이 청와대가 특정 기업만 이렇게 계속 꼼꼼하게 챙기냐 이런 뉴스인 거고요. 다음은요. 또 금융위 관련된 뉴스인데요.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삼성이 쥐주사 체제 전환하기 위해서 금융지사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금융위가 계속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 만난 대화를 나눈 기록에요.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금융지주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잠시 중간금융지주라는 단어가 곧 등장할 것이다 언론에 등장했어요. 저 혼자 조용히 500원 따갔고요. 네. 누구한테 따셨나요? 저 혼자 조용히 따갔어요. 중간금융지주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최근에 언론 막 등장할 겁니다. 제가 이거 등장하기 전에 미리 얘기했던 사안이고 금산분리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네. 산업회사, 금융회사 네. 같은 지주 회사 아래 묶일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돈이 필요한데 삼성생명에서 돈 막 뺏어 쓰면 안 되잖아요. 그 고객 돈인데 그러지 말라고 분리시키라는 건데 금융산업이 한 지주회사 아래에 있을 수 없다. 이게 금산분리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주에는 중간금융지주라는 편법, 이상한 편법 해결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시도로 확인했어요. 이미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이 뉴스는 또 다른 대안이 뭐냐면 삼성생명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금융회사란 말이죠. 이걸 분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분리하냐? 투자회사, 사업회사로. 금융회사인데 쪼개는 거예요, 성격을. 그런 다음에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산업지주회사. 그 다음에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 이렇게 지주회사를 두 개로 탁 나누는 이런 방안도 검토되었다. 그런데 그걸 안종범 수첩에 의하면 청와대가 또 도와주려고 했다. 뭐 이런. 삼성의 민원은 청와대가 참 관심 있게 챙겨주었다. 이런 정황인 거죠. 네. 해설이 됐나요? 네. 자, 해설이 됐고요. 자, 한 2, 3분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뉴스를 전해주십시오. 네, 또 삼성 대관 업무 총괄하는 장충기 사장이 2015년 7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된 직후에 안종범 전 수석에게 연락해서 감사의 뜻을 표시한 것을 특검이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네,
역시 정황 중에 하나인데 예. 정황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보도된 게 이 정도면 그 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 실질 심사 하면서 이제 판사 앞에서 증거 내놓으면서 막 이제 격돌하건단 말이죠. 그때 아마 많은 자료가 제출될 텐데 자료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한편으로 보자면 그 뒤에 쭉 서 있는 앞으로 수사해야 되는 CJ니 롯데니 하는 재벌 그룹 회장 대부분이 구속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들 전체, 재계 전체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고 삼성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영장이 청구됐는데 구속이 됐다. 그러면 탄핵 심판에도 상당한 그렇죠. 영향을 줄 수 있는 직결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향을 주죠. 저거 봐라. 구속됐다는 것은 뇌물을 먹었다는 거 아니냐.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그거를 거죠. 네. 겨우 영장 실질 심사 판사 한 분이 다 짊어지고 나는 역사의 무게를 안고서 목숨을 걸고 판결하겠다 해주시면 감사한데 그렇게 하기 그 앞에 기각도 충분히 기각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 충분했는데 더 보강된다고 하면 되겠나. 화나는 일이죠 사실은. 네, 화나는 일이에요. 당연히 그 판사는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정황이 너무 많으니까. 자, 750원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시 이어지는 순서는 저희 고대하는 게스트입니다.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의문하겠습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제가 어제 주시 뉴스로 얘기했는데, 이거. 원효철, 의원이 이제 절대 승복해야 한다고. 예, 네. 그렇죠. 관련 뉴스가, 어제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드리면 새누리당이 네네. 당명을 5년인가요? 5년 만에 바꾼 겁니다. 자유한국당. 앞으로 이제 한국당으로 불러달라고 하죠.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자유당으로 부를 것 같아요. 자한당 뭐 이렇게 줄여 부르기도 하고요. 자한당은 입에 잘 안 붙고 예. 자유당 아니면 한국당 둘 중에 하나로 부르지 않겠나. 어쨌든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꿨습니다. 네. 원내대표 정우택 원내대표가 네, 정우택 원내대표가요. 여야 지도부는 탄핵 심판 결과에 절대적으로 승복한다라는 선언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대선 후보를 반헌법 인사로 이것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대선 후보는 반헌법 인사로 규정해서 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말 것을 합의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참 제가 어제 이상한 이유를 얘기했지만 이상한 주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이 승복하자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더 나아가서 대선 후보도 반헌법 인사를 규정하자는 거 굉장히 오버스럽거든요. 뜬금 한 달 전에. 근데 결국은 이제 원내대표가 그 앞에서는 뭐 그러자라고 구두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다고. 물론 이게 이제 무슨 성명서를 쓰거나 각 당에 돌아가서 각 당의 입장으로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그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하자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네네. 어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안 먹다가 그렇게 합시다. 뭐 이 정도 나왔다는 건데 물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입장이 정리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뉴스가 참 마음에 걸려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짚자면 갑자기 주시를 만든 다음에 주시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주시를 만든 다음에 제가 이제 새누리당을 오랫동안 오랜 관찰자로서 전문 관찰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거 왜 새 관찰하는 분들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더라도 모든 정당과 대선 후보가 승복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어제 각 당의 원내대표들은 이에 구두 합의했습니다. 탄핵 결의가 헌재로 가는 것조차 결사 반대했던 정치 세력이 갑자기 그 결과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남들까지
압박하고 나서는 게 저는 이상합니다. 하지만 그런 요구를 굳이 곧대로 선의로 해석을 한다 치면 그럼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불필요한 증인들을 계속 부르고 국정농단과 대부분 상관도 없는 녹취 파일 무려 2,000개를 지금에 와서 증거 신청하는 명백한 판결 지연 작전도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겁니다. 남들에게는 헌재 판결에 영향 주지 말라고 어떤 결과도 받아들이라고 해놓고 박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든 일정을 지연시켜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명백한 꼼수는 그냥 둔다는 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이 꼼수도 막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헌법 수호를 얘기하려면 계엄을 주장하는 맞불 집회도 규탄해야 하는 겁니다. 그만 쳐다보는 분들 그런 것처럼 오랜 가만히 앉아서 관찰하는 관찰자로서 다른 당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유능한 점 한 가지가 있어요. 새누리당 경우에는 첫 번째는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 그러려고 하는데 새누리당은 그 손해나는 일이라는 게 물론 결과적으로 손해나는 경우는 있어도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사불란하다. 그리고 그 일을 대의 명분으로 포장하는데도 아주 매끈해요. 뛰어난, 매끈하다. 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생존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생존 능력이 뛰어나다. 정치적으로 그 점에 있어서는 옳다 그르다를 떠나 유능하다. 압도적이다. 예외적인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탄핵 결과를 모두 승복해라. 그리고 안 그러는 대선 후보는 퇴출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탄핵 인용 분위기가 탄핵이 된다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인들은 여론은 그런데 그렇다면 이건 야당이 새누리당에 요구할 상황이잖아요. 새누리당이 이제 탄핵 인용이 되면 인정할 수 없다고 막 길거리에 뛰쳐나갈까 봐. 근데 거꾸로 지금 새누리당이 요구를 해요. 네네. 그러면 새누리당이 뭘 걱정해서 이걸 요구하냐. 이걸 따져보자고요. 상황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탄핵이 기각될 경우. 첫 번째, 탄핵이 인용될 경우, 그럴 경우 반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새누리당이죠. 네, 현 자유한국당이요. 네, 자유한국당이죠. 예. 일단 입에 붙었으니까 새누리당을 일단 할게요. 반발할 사람이 새누리당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도 걱정하니까 새누리당 대선 후보들이 인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 탄핵을 받아들일 수 없다, 길거리에 나서 막 투쟁을 한다 이거죠. 아, 낯서네요. 네. 투쟁, 예. 근데 새누리가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당 후보들이 길에 못 나서도록 미리 서열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미리 할 거라고 봐요? 새누리당이? 아니, 새누리당에 걱정하는 게 뭔지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용이 될 경우에는 아이고 자기 당에 소속된 후보들이 막 길에 나가가지고 탄핵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다른 당한테 가가지고 그러지 말라고